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디비즘을 이용한 CDC 실시간 테이블 파이프라인 구성기를 이제 발표하게 될 윤도 경영입니다. 솔직히 이게 설마 이게 되겠어 가벼운 마음으로 좀 신청하기는 했는데 진짜로 돼버려서 좀 약간 처음에 좀 당황하기도 하고 이런 발표가 좀 처음이기도 해서 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중간에 실수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저희 사내에서 실시간 테이블을 위해서 어떻게 디비줌을 활용했는지 보여드리고 디비줌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순서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개요 부분에서는 CDC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디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로컬 환경에 대해서 세팅을 해보고 테스트를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트러블슈팅과 작업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질의가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입니다. 직방에서만 계속 근무한 건 아니고 직방에서는 이제 1년 넘은 정도고 전에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백엔드에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전환하는 케이스입니다. 혹시 이런 직군 변경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커리어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내용도 이따가 팁풀이 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맨 밑에는 제 회사 이메일이고요. 혹시 공유한 내용이 이외에 다른 궁금한 점이 있거나 공유한 거 안에서 그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이따가 저한테 오시면 명함을 드릴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 대화방 닉네임은 비밀입니다. 저희 카톡방에 저희 팀장님이 계셔갖고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좀 그래서 매번 닉네임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실 대상분은요. 혹시 여기 좀 다 현직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디비줌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사용해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으실까요? 한 분 계시구나. 네. 이 발표는 일단 디비줌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 그리고 CDC가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 그리고 디비줌을 사용하고 싶으나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그리고 디비줌을 사용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요약하자면 초보자분들을 위주로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CDC란 체인지 데이터 캡처, 그러니까 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이터 스토어에 데이터 변경을 부착하고 ETL이나 어디 캐싱 같은 다양한 프로 처리를 하는데 사용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소스가 되는 DB 트랜잭션 로그, 그러니까 MySQL로 치면 빈로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델리트 이런 CDC 정보를 가지고 타겟 DB에 반영을 됩니다. 흔히 저희가 ETL 작업할 때 하는 배치 작업 같은 경우는 소스 DB에서 추출을 해서 텔스폼 같은 거쳐서 탑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실시간 반영이 되지 않고 주기적으로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배치 작업을 기다리는 동안 데이터를 파악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소스 DB의 로드수가 많아질수록 많은 네트워크 아이오나 이제 많은 어퍼레이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CDC 같은 경우는 바로 소스에서 스트리밍하게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시간 반영이 되고요. 데이터 정확성도 보장이 되고 저장소 I/O 및 네트워크 비용이 조정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기존 배치 방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다가 실시간 분석에 대한 수요나 요구 사항들이 늘어나서 이제 테이블 단위로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약간 제가 뭔가 비교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상반된 개념이라고 좋고 나쁘다 약간 그런 개념이 아니라 람다 아키텍처처럼 병행해서 필요한 부분 적재적소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파이프라인을 일단 소개를 드리면은 도입 초기에는 저희 직방에서 좀 가장 활발하게 데이터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매몰 테이블 하나를 시작으로 해서 최대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들을 활용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디비즘을 이용한 CDC 실시간 테이블 파이프라인 구성기를 이제 발표하게 될 윤도경영입니다. 솔직히 이게 설마 이게 되겠어 가벼운 마음으로 좀 신청하기는 했는데 진짜로 돼버려서 좀 약간 처음에 좀 당황하기도 하고 이런 발표가 좀 처음이기도 해서 네, 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중간에 실수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저희 사내에서 실시간 테이블을 위해서 어떻게 디비즘을 활용했는지 보여드리고 디비즘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순서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개요 부분에서는 CDC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디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로컬 환경에 대해서 세팅을 해보고 테스트를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트러블슈팅과 작업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질의가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입니다. 직방에서만 계속 근무한 건 아니고 직방에서는 이제 1년 넘은 정도고 전에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백엔드에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전환하는 케이스입니다. 혹시 이런 직군 변경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커리어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내용도 이따가 팁풀이 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맨 밑에는 제 회사 이메일인데요. 혹시 공유한 내용이 이외에 다른 궁금한 점이 있거나 공유한 거 안에서 그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이따가 저한테 오시면 명함을 드릴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 대화방 닉네임은 비밀입니다. 저희 카톡방에 저희 팀장님이 계셔갖고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좀 그래서 매번 닉네임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실 대상분은요. 혹시 여기 좀 다 현직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디비즘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사용해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으실까요? 한 분 계시구나. 네. 이 발표는 디비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 그리고 CDC가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 그리고 디비즘을 사용하고 싶으나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막막한 분, 그리고 디비즘을 사용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요약하자면 초보자분들을 위주로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CDC란 체인지 데이터 캡처, 그러니까 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이터 스토어에 데이터 변경을 부착하고 ETL이나 어디 캐싱 같은 다양한 프로 처리를 하는데 사용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소스가 되는 DB 트랜잭션 로그가 MySQL로 치면 빈로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델리트 이런 CDC 정보를 가지고 타겟 DB에 반영을 됩니다. 흔히 저희가 ETL 작업할 때 하는 배치 작업 같은 경우는 소스 DB에서 추출을 해서 텔스폼 같은 거쳐서 탑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실시간 반영이 되지 않고 주기적으로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배치 작업을 기다리는 동안 데이터를 파악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소스 DB의 로드수가 많아질수록 많은 네트워크 아이오나 이제 많은 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CDC 같은 경우는 바로 소스에서 스트리밍하게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시간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정확성이 보장이 되고 저장소 I/O 및 네트워크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기존 배치 방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다가 실시간 분석에 대한 수요나 요구 사항들이 늘어나서 이제 테이블 단위로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약간 제가 뭔가 비교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상반된 개념이라고 좋고 나쁘다 약간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람다 아키텍처처럼 병행해서 필요한 부분 적재적소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파이프라인 일단 소개를 드리면은 도입 초기에는 저희 직방에서 좀 가장 활발하게 데이터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매물 테이블 하나를 시작으로 해서 최대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들을 활용하면서 파이프라인을 이미 활용하고 있는 AWS 인프라랑 그다음에 스파크를 활용해서 스트리밍하게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델타 레이크 테이블을 통해서 버전이 가능한 실시간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키네시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DBGUM의 스탠드얼론 버전인 DBGUM 서버를 사용했고요. 여기서 DBGUM은 익숙하더라도 DBGUM 서버는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DBGUM 서버는 이제 DBGUM 커넥터의 이제 스탠드얼론 버전으로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카프카에 정속되지 않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프카가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키네시스를 위해서 DBGUM 서버를 사용했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레디스나 키네시스, 프라스터 아니면 구글 펍섭 같은 경우도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DBGUM을 사용하고 운영하면서 겪은 스트림 레이트 초과 문제입니다. 정확히는 DBGUM의 문제는 아니고 키네시스가 샤드당 쓰기 속도가 초당 1000개, 읽기 속도가 이제 초당 2MB 초과하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스트림에 샤드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이제 매물 테이블 위에 다른 이제 RDS의 테이블들을 추가하려면은 이제 테이블당 스트림 하나씩 1대1로 매칭을 해서 추가를 해줘야 되고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SMT 같은 방식을 통해서 픽 하나로 모아주는 방식으로 좀 해결을 가능은 하지만 이제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컨슈머 쪽에서는 나중에 처리하기도 불편하기도 하고 캔시스는 간단하게 뭐 패널을 통해서 조작하고 높은 SLA도 보장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스트림이나 샤드를 늘릴수록 매니지드 서비스답게 비용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앞서 파이프라인에서 보셨겠지만 파이어호스를 통해서 한번 S3에 거쳐서 가기 때문에 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성인 실시간성이라는 목적에는 100% 부합하지 않고 I/O 낭비나 이제 비용 낭비가 필요 이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이제 직접 카프카를 설치해서 사용하기로 했고 현재는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사용 중입니다. 저희가 이미 사용 중인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카프카를 직접 올리고 스파크 쪽에서 직접 카프카 토픽에서 컨슈머하도록 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에서 중에서도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GUM입니다. 레드햇에서 관리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고 카프카 소스 커넥터 기반인 DBGUM은 각 DB별 커넥터를 제공해서 현재는 DB 총 8가지를 지원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스 커넥터랑 싱크 커넥터를 사용해서 2종 DB 동기화를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소스 커넥터 쪽에서 뭐 MySQL이나 포스트SQL 그리고 이제 싱크 커넥터 쪽에서는 뭐 엘라스티서치나 몽고DB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동기화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MSA 구조 같은 경우에 이제 서비스 DB를 따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구뷰에서 이 DBGUM을 MSA 구조에 활용한다는 거를 동영상을 봐서 그런 영상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 기반 이제 CDC로 소스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변경사항을 스트리밍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빈로그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직접 그 DB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빈로그에만 접근을 해서 하기 때문에 소스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스냅샷, 필터, 마스킹 등 다양한 커스텀 옵션을 제공합니다. 아까 살짝 언급드렸었는데 이제 SMT를 통해서 토픽 라우팅이나 뭐 메시지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싱글 메시지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메시지 수정이나 타겟 토픽을 죄송합니다. 말이 좀 혀가 보이는 타겟 토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간 중개사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카프카 커넥터니까 카프카까지 설치하고 카프카도 환경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카프카에 대해서 좀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그러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시간계에서 이제 DB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DB줌 서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값들은 카프카 커넥터 버전이랑 같지만 살짝 이행이 존재한다. 이건 나중에 또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웨이브 래퍼에서 이제 타르 파일을 받아서 압축을 해제를 하면은 오른쪽과 같은 트리 구조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컴프 하위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 파일을 생성해주고 여기에 이제 설정 값들을 적어주면 되는데 이제 파일의 설정 값을 지정하고 run shell 스크립트를 통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 파일입니다. 이게 좀 되게 검은 종이고 하얀 글씨고 막 있는데 하나하나 좀 한 줄씩 설명을 드리자면은 맨 위에 이제 싱크 타입은 싱크하기와 같은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MySQL에 연결한 다음에 테스트를 위해 테이블 정보를 임의로 수정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디리버 같은 GUI 환경에서 조작을 하는 것을 좀 진행드립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28인치 스테어다 이걸 수정을 했던 해고 이제 레디스에서 새로 고침을 해주면은 해당 테이블에 이렇게 로우가 빨간색으로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로드에서 이제 비포 부분이 이제 이렇게 31인치에서 여기부터 28인치 이렇게 바뀐 거를 조금 수정했나? 좀 확 수정할 거예요. 너무 조금 수정한 것 같아서 아무튼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로드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밸류 페이로드의 이제 비포는 아까 뭐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변경 이전 값을 말하고요. 이제 애프터는 변경된 값을 말합니다. 이제 OP 부분은 오퍼레이션 타입이라고 해서 C는 create, U는 update, D는 delete를 말합니다. 다음은 DB줌 UI입니다. 커넥터를 추가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니까요. 뭐 아까처럼 프로퍼티 파일을 생성을 해서 파일 시스템으로 이제 작동을 시켜서 커넥터를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카프카 커넥터를 연결했을 때 뭐 REST 커넥터의 REST API 방식으로 뭐 CURL 같은 걸 던져서 이제 커넥터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근데 저희는 조금 좀 개발자 없이도 이제 코드 같은 거 없이도 편하게 좀 추가하고 다른 사람이 왔을 때도 이용할 수 있게 클라이언트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DB줌 UI를 활용을 했습니다. 커넥터 상태를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쉽게 이제 커넥터 연결이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 좀 인큐베이팅 상태라서 좀 뭔가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 조금씩 있어요. 이것도 좀 나중에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트러블슈팅입니다. 이제 맥스 리퀘스트 사이즈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직관적으로 에러 코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이제 이 설정한 값보다 더 큰 메시지가 들어와서 이제 맥스 리퀘스트 사이즈 밸류를 코픽을 설정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토픽 메시지가 기본 값을 초과해서 생긴 문제였고요. 요 디비전 싱크 카프카 프로듀서 오버라이드 맥스